안녕하세요. 야구를 좋아하는 웨이니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스포츠 아님님께서 구종별로 메커니즘이나 탄생 과정을 설명하는 영상을 올리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리즘이 어제 떠서 쇼포츠님 영상까지 같이 봤는데 포크볼이 탑스핀이라고 단정짓는 설명으로 논란 혹은 논쟁거리를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스포츠 아님님은 탑스핀 이렇게 단정적 언급했고 쇼포츠님은 아니라고 언급했습니다. 탑스핀이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주회전 방향은 아닙니다.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나무위키에 검색을 했는지 포크볼은 탑스핀이지라고 알려지던데 탑스핀도 때에 따라 있을 수도 있다 정도지 보통은 사이드 회전이나 자이로성 회전이 가미된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영상에는 생가와 조핑크를 넣으셨는데 둘 다 사이드 회전이나 자이로성이 가미된 포크볼을 던집니다. 스포츠 아님님께서 영상에 이 둘의 사이드 회전을 넣은 건 우연이 아닙니다. 탑스핀 방향으로 확실하게 걸리는 건 찾고 싶어도 힘듭니다. 영상을 올리고 난 후 댓글로 수정을 하셨지만 반면 탑스핀이 아닌 선수도 없는 건 아니다. 이 말은 드물다는 말과 다름이 없습니다. 박현준을 예시로 드셨는데 이 선수가 탑스핀을 만들어 던지기도 했다. 하지만 박현준은 사이드암이고 좀 봐줘서 극한의 로우 3쿼터라 암슬로상 탑스핀이 걸릴 확률이 다른 선수들보다 훨 높습니다. 사이드암은 10개 구단이 되고 1군의 얼굴을 비추는 선수들이 더 많지만 숫자가 적으며 그중 포크볼을 던지는 선수는 거의 없습니다. 그건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적으로 오버핸드와 3쿼터가 야구에서 9할 이상을 차지합니다. 암슬롯을 포함한 릴리스 메커니즘상 선수마다 차이가 있지만 탑스핀입니다라고 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조핑크 조정훈 선수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그립은 반박의 여지가 없는 확실한 포크볼입니다. 방금의 조정훈 선수의 피칭을 1프레임 단위로 자른 것입니다. 1에서 3까지 넘어가는 상황에서 자이로성 회전이 보이고 있고 걸친 손가락이 긁으면서 발생하는 약간의 사이드 회전이 3에서 4번 과정으로 넘어가는 순간 발생하게 됩니다. 4에서 8번까지 넘어가는 과정에서도 자이로성 회전과 사이드 회전이 보입니다. 눈에 띄게 자이로성과 사이드성이 동시에 들어갈 때 선수마다 방향과 비율은 다르겠지만 제가 이펙트를 넣을 줄 모르는 관계로 양해 부탁드립니다. 종합하면 초록색 방향으로 회전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탑스핀보다 어정쩡하거나 애매한 백스핀이 걸릴 때도 있습니다. 조핑크는 던지는 로케이션에 따라 차이를 약간 보이지만 자이로성 회전을 띠며 사이드 회전도 걸리는 타입입니다. 이번에는 생가 코다이 선수를 보겠습니다. 제가 영상 길이 문제로 다 담을 수는 없지만 MLB와 NPB 관련해서 10몇 개의 짤이나 영상을 프레임 단위로 본 결과 자이로성이 눈에 띄게 걸리는 것도 있지만 약간의 자이로성과 대부분 사이드 회전이 강하게 걸렸습니다. 정통적인 방법이라고 하셨으나 기술이나 기계로 따졌을 때 초창기 베타 버전이라 보는 게 맞고 최소한의 최적화를 거쳤을 땐 그 후로 자이로성과 브레이킹성으로 걸리는 게 허다합니다. 정통이 아닌 초창기의 전통적이라고 하는 쪽이 오히려 맞을 것이고 선동열이 주니치에 뛰던 그 예전 시절에도 NPB에서 9할이 넘는 오버핸드 플러스 3쿼터는 탑스핀과 거리가 멉니다. 소수를 무시하면 안 되지만 9할이 넘을 정도의 대다수는 탑스핀 쪽이 아니기에 자이로성과 사이드성이 대부분이고 아주 가끔 탑스핀 정도가 있다가 맞다 봅니다. 그리고 쇼포츠님께도 말씀드릴 부분이 있는데 실밥을 한 개만 물면 리스크가 큰데 싱커성으로 휜다 하셨습니다. 역회전 성이 걸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억제하고 있습니다. 생가의 서번트 지표를 확인하면 포크볼 270개를 던져 표본도 괜찮습니다. 쇼포츠님 포심보다 안쪽으로 들어오는데 싱커성 이거 맞습니까? 오승환의 MLB 포심 지표인데 수평 쪽에서 1, 2년차 인치 오브 브레이크와 별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수평 무브먼트에서 인치 오브 브레이크가 포심보다 0.5인치 안으로 들어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과 달리 평균에 수렴하며 억제하는 편입니다. 보통 이런 식으로 회전을 하게 되고 왼쪽으로 회전을 시키고 약간의 자이로성이 들어가는데 지금 메커니즘에서 암슬롯에 변화를 주지 않는 이상 수평 쪽에서는 역회전성 말씀하시는 싱커성은 나오기 힘듭니다. 카메라 각도 차이를 감안하면 조핑크가 서 있는 위치와 포구 시점의 공의 위치는 거의 비슷합니다. 다시 생가 코다이로 돌아와서 역회전성이 아닌 생가 코다리 선수는 억제를 하고 있고 포심 페스트볼과 무브먼트를 맞춰 터널링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이건 특별한 게 아니고 굉장히 흔한 현상입니다. 터널링하면 또 한국의 자랑 류뚱 아니겠습니까? 류현진이 피칭 터널로 메이저 활약한 건 누구나 압니다. 그걸 약간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번트의 3D 투구를 옆면에서 바라본 것입니다. 그중 포심 체인지업이고 성적이 좋았을 2019때입니다.
포심과 체인지업인데 거의 비슷하게 오다가 타자 입장에서는 끝 지점에서 겨우 구종 구분이 가능할 겁니다. 게다가 타자 입장에서의 시점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떨어지는 막바지에 와서 무브먼트가 달라지는데 이는 류현진이 의도함에 있습니다. 류현진의 패스트볼 궤적은 포수에게 도달하면서 눈에 띄도록 깔아앉는 걸 알 수 있다. 타자 시점에서는 이렇게 보입니다. 우타자 입장에서는 포심이 가라앉고 오다가 바깥쪽으로 빠지는 느낌입니다. 류현진 시점으로 포심, 체인지업을 봤을 때 포심을 덜 떨어지는 체인지업으로 불러도 될 정도입니다. 타자들이 류현진의 터널에 힘들어하는 건 단순히 낙폭에서 나는 차이뿐만이 아닙니다. 공이 포수의 미트까지 들어오기 직전까지 포심의 수평 무브먼트로 인해 역회전성이 걸리는 체인지업과 많이 닮아있어 타자들이 판별하기 힘들어합니다. 류현진이 의도적으로 무브먼트를 맞추는 것에 있습니다. 수술하고 복귀한 지 얼마 안 된 시점에서는 포심의 수직 무브먼트는 평균에 수렴하는 느낌이지만 2018년부터는 평균보다 압도적으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체인지업도 2017년부터 위로 올라갈수록 무브먼트를 맞춘 게 보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 수평 무브먼트를 봤을 때 포심은 평균보다 3에서 5인치나 큰 무브를 뛰게 되는데 인치 오브 브레이크를 보면 밖으로 많이 빠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에 반해 체인지업 하면 역회전성인데 포심과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평균 대비를 보더라도 평균보다 안쪽으로 들어온 걸 확인 가능합니다. 포심의 수평 무브를 크게 늘리고 오히려 체인지업의 수평 무브먼트를 억제하면서 맞췄습니다. 2022에는 무브먼트 통제 및 억제가 힘들어졌는데 토미존을 받아야 할 정도의 팔꿈치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메커니즘으로 던지는데 에러가 생겼다 추측합니다. 오늘의 주제로 돌아와서 백문불여일견이라고 터널링 효과를 위해 무브먼트를 맞추기 위해 억제를 하는 걸 알았습니다. 코다이 선수가 여러가지 포크볼 그립 중 실밥을 한 개만 걸은 것은 터널링을 맞추는 본인만이 피칭 메커니즘, 방법 정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포크볼이 다른 구종에 비해 회전수가 1300 이상 모자른 걸 볼 수 있는데 회전이 타 구종에 비해 적게 걸리는 것이 핵심인 구종입니다. 그리고 그 회전수를 토대로 축을 포함한 방향 변화까지 고려했을 때 정교하게 던지기 위해 낙폭이나 생기는 지점 그리고 횡정 무브먼트 통제 및 억제를 하기에 선수 본인이 용이하다 판단한 결과라 생각됩니다. 싱커성으로 역회전성이 걸리는 건 우에하라 고지와 같은 메커니즘으로 스플리터를 던지는 쪽에서 누구나 쉽게 확인 가능합니다. 그립에 따라 약간 상이하지만 직구, 스플리터는 손가락의 벌어짐 정도가 일반적으로 차이가 크지 않고 확실한 백스핀 기반으로 던진다는 공통점으로 선수가 던지는 암슬롯을 비롯한 릴리스 메커니즘에 따라 비슷하게 가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포심과 스플리터의 인치 오브 브레이크 평균 값이 달라 평균에 가까운 선수들은 평균 대비 수치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지만 고지는 포심이 큰 수평 무브를 동반했는데 스플리터도 당연히 그에 맞춰서 따라옵니다. 백문이불여일견 고지의 투구를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실제로 무브먼트에 따라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2017년 메이저 마지막 시즌 포심의 수평 무브먼트가 비정상적이라 느낄 만큼 커졌는데 그에 동반해서 스플리터 또한 엄청 큰 폭으로 따라갔습니다. 이번엔 오타니를 볼 건데 마찬가지입니다. 포심부터 볼 건데 수직 쪽에서는 하강 무브를 보이며 수평은 굉장히 안쪽으로 들어오는 듯한 움직임을 보입니다. 방금 투구에서 보셨다시피 안쪽으로 들어오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평균보다 3에서 4인치로 큰 폭이니 누구나 체감이 가능했을 겁니다. 스플리터도 그에 따라 3에서 5인치 가량 평균보다 좌타자 기준 안쪽으로 들어오는 움직임을 보입니다. 훨씬 더 직관적인 체감을 위해 겹쳐진 모습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양키스의 선발 한 축을 맡았던 다나카까지 보면 포심과 스플리터 수평 쪽 색깔을 보면 평균에 가까운 것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데 두 구종의 평균값이 다르기에 오탄이나 고지처럼 큰 폭으로 차이나는 게 아니라 양수가 갈리기도 하지만은 질서 브레이크는 오탄이 고지와 같이 대부분 2에서 3인치 정도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같은 투구폼, 거의 동일한 궤적으로 던져야 하는 구종의 특성상 그립까지 고려하면 당연한 결과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지와 비슷한 수평 무브가 나오는 메커니즘으로 던지면 싱커성이나 역회전성이 두드러지게 보이지만 아닌 경우에는 그 움직임이 시청하는 입장에서 육안으로 구분하기 힘들 정도로 매우 약하거나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자동으로 따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많이 닮아 있어야 터널링을 이용하기도 쉽죠. 설명하기 위해서 너무 먼 길을 돌아왔지만 릴리스 방식이나 회전 방향이 다른 두 구질이라 포심의 수평 움직임이 평균에 가까운 센가는 싱커성 움직임을 만들어내려고 실밥을 손가락 한 개 걸친 게 아니라 통제하기 위함에 가깝다고 봅니다. 센가 코다이의 포크볼 모음을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